자,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요, 평당 3,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가 찬 일이죠. 강남이 아니라 그냥 서울 시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요, 3,714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해 전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1%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1%가 올랐어요. 수도권의 평당 분양가가 평당 2,50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16.37%가 올랐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평행이라는 84평방미터가요, 흔히 이 계약 면적 33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인가 하면 12억 2,562만 원이 나옵니다. 12억 2,500만 원입니다. 12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는 최소 12억 2,5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문동의 아파트가 14억, 재개발 조합 아파트가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조합원이 팔라고 내놨는데 11억대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아파트 비용을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물가 인상,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이라고 저거 마음대로 올리고 자빠졌어요. 서울에 서울에 재건축하는데 보면 재개발하는 데는 3년 전에 580만 원 제시했는데 평당 건축비를요, 최근에 보면 970만 원을 제시한다는 거. 그래서 400만 원쯤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나자빠지고 있죠. 정부는 서울 시내 곳곳에 60층짜리를 허용한다, 강변에 60층짜리 막 이렇게 한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성수동인가요? 주민들이 60층 안 하고 49층 이하로 하겠다고 했다잖아요. 왜 그러느냐? 5층을 올리게 되면 49층 이상 올라가면 특화 설계가 되고 건축 비용이 이렇게 눈더미 불어나듯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비싼 고층보다 낮은 층으로 그냥 짓겠다, 한 35층 짓겠다, 이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60층을 지어라 해도 이제 주민들이 재건축하면 30평대 가려면 5억 내야 되고 40평, 50평 가려면 10억을 더 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내놓고 거기다가 5억, 10억씩을 더 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곳곳에 지금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 자체가 거의 도둑놈 사업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3,714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영끌 비투해서 사라고 해줘봤자, 사라고 해서 산다 쳐도 그것이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는 겁니다. 한 3, 4년 전에 언론들은요, 집을 영끌 비투에서 산 사람은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고,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은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영끌 비투를 다 부추기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영끌 비투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노도강이니 이런 데다가 영끌 비투에서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대출 이자 갚는다고 지금 박살나다가 나중에 집값 내려가면서 큰 대가를 치를 거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전세값이 폭등하죠. 오늘 아침에 보면 서울에 월세 세 채 중에 한 채가 월세 100만 원 이상이고 강남은 51%가 월세 1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올라가는데 전세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자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 올려줄라 해도 전세도 또 대출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월세로 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월세 사회로 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이 거의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바랬는데 집을 새로 짓는데 몇 년 끌다 보니까 500만 원대 하던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을 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강남에서는 10억을 더 내라고, 한강변에 60층 짓는다는데 공사비가 초고층 특화 설계로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투기로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아파트 겉을 뺀질하게 만들고 조명이니 아파트 또 펜트하우스에 또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정원에 몇 억짜리 소나무 심고 하던 이런 방식이 이제 보편적인 아파트 이 건축 시세처럼 평당 건축 시세처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감당을 못해서 모두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새로 짓는 집의 88%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 점점 심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세 사기 등으로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해 인허가 물량 38만 9천 가구 중에서 34만 2,300가구 88%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단독주택은 8.2%, 다세대 연립은 3.8%다. 자,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는 63.3%인데 이제 88%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1년 만에 82에서 88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집의 88%를 전부 아파트로 짓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아파트라는 것이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만 지으면 결국 서민이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살 집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은 임대업자들이 싼값에 지어 낮은 월세를 받고 임대하거나 전세 받고 임대했는데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죠. 자, 그러면서 다 아파트 살아가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빚내 줄 거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니까 집 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배신이라 해가지고 최저금리 3% 주담대라고 은행이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취약청 일부의 금리고 그래서 실제로 공시한 최저금리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은 4%가 넘는 금리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금리라는 것이 최저금리 공시 때 저소득층, 국가유동자, 세터민, 다자녀 가구 등이 받는 우대 금리를 포함해 가지고 3%대 주담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받다 보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5대 은행의 평균 이런 주담대 금리가 국민은행 4.1, 신한하나 4.15, 우리은행 4.18, 농협 4.8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동안의 건설사들은 경기 좋을 때는 벌은 돈은 진짜 다 어디로 갔는지 돈 많은 건설사들이 고금리 정권사 대출에 4억까지 담보로 잡혔다. 부동산 침체에 대형 건설사도 위기다. KCC 4억 담보로 625억 사채 발행했다. 신세계 건설은 레저 산업화라 현금 확보했고 업계 폐업 늘어서 사흘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 10곳 중에 8곳이 이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돈 잘 벌 때 도대체 뭐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끊이지 않는 건설사 위기설이 계속되면서요. 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들이 비상이 걸리고 지금 건설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아까 말한 듯이 공사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시공사들이 공사비가 낮으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어마어마하게 더 부르니까 주민들이 놀라서 발을 빼겠다고 하고 악몽이 된 아파트. 강남에서 재건축 주요 단지에 10억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대 12억까지 재건축 분담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사이에 이 재건축 분담금이 4배가 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투기 공화국에 온갖 혼란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